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목요일 매일 사설 19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매우 적다. 적은 수준의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쌤이 간단하게 먼저 내용 정리와 어휘를 정리해 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영업 손실이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전 사설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우리가 9시까지밖에 식당이라든 가게 문을 못 여니까 그 이후 시간에 이제 장사를 못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손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래도 나오지만 굉장히 부족하네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왜 적은가 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이에요. 재정이라는 거는 세금을 국민이 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세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곳간에 금고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은 또 돈을 다 쓰잖아요. 적절하게. 국민의 어떤 삶과 안전 여러 가지 공무원님들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죠. 복지 서비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에 비해서 세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또 어느 경우에는 뭐 적자 재정한다면은 세출을 더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이 지원금으로 세출을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즉 들어온 돈,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쓸 돈이 더 많으면 이게 다 빚이라는 거예요. 다 빚이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3에서 45% 정도가 부채예요. 빚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빚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빚이 많으면 갚아야 되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잘은 모르지만 어떤 글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있을 수 있다. 민간이 어떤 개인이 빚을 지는 것보다 국가가 빚을 지면 훨씬 더 그나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심각할 때에는 빚을 좀 지더라도 과감 쓰고 일단 살려놓고 숨 넘어가는 사람 일단 살려놓고 CPR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비싼 장치를 써가지고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의료비를 청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제 사람 죽어놓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니 너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쓰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늘어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빚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자.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 논의는 안 되지만 세금을 좀 더 내자. 세금을 좀 더 내자. 더 내자. 이건 되게 민감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토지를 보유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내자라는 것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왜 데이터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세, 로봇세, 뭐 그런 것들, 뭐 토지, 뭐 이공유세, 뭐 그런 글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논의를 해가지고 어려운 일수록 다양한 창의적인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쌤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재정을 부담된다, 빚이 들면 안 된다,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재난지원금이 그냥 쓰고 나면 끝인 일회성인 그런 돈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재난지원금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가게 가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비록 적게나마 소비를 해야지만이 그 가게가 장사가 돼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또 저축도 하고 또 그 가게에 들어오는 공장들
원재료 재료 공장들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라 그래요. 그럼 공장 돌아가면 또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월급 받으면 또 세금도 많이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에게 돈이 없으면, 이런 재난지원금 아예 안 주면 소비가 안 돼, 가게도 망해, 월급도 못 줘, 조직도 못 해, 그럼 가게 재료되는 공장들도 망해. 그러면 공장 망하면 노동자들도 이제 망하는 거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뉴딜, 미국의 뉴딜 이런 것들도 과감한 재정의 투입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논의가 좀 이제 불붙고 있다, 여러분들. 쓸 거냐 말 거냐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대독도 앞으로 더 계속될 주제니까 그때그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시고, 이 사설에서는 좀 쓰자, 지원 마련은 또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쌤도 이 생각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재정이 막 감당 못할 정도로 재정을 많이 쓰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감당할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 수준은 감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43에서 이 정도면은 대부분 다 100% 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할 빚이 우리나라가 한 500조 예산이라면 500조만큼 빚이 있다는 거야. 100%라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훨씬 양호한 좋은 편이지. 이거는 최고 수준의 말은 좋은 편이라는 거야. 좋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 정도 있고요. 좌고우면이라는 어휘가 하나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앞뒤를 재고 망설이는 거야. 고민이 너무 많아. 고민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글을 읽어볼게요. 배경 설명이 조금 많았어요. 이거 이해해야 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자, 봅시다. 당정청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 어떤 국가 권력 핵심적인 부분이죠.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재정에 나라의 돈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큰 원칙 아래 제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마련해서 생산적인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주요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에 나서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준을 비교하고 있지요. 28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미국은 PPP를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번째 가동 중인데요. 대출이긴 하지만 그냥 직접 지원하는 거랍니다. 1차 때는 5,5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신청자가 신청액이 5만 달러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357만 명이 평균 1,94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받은 거죠. 우리 정부는 겨우 200만 원이니까 10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영국은요, 1,1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의 5.7배입니다. 미국만큼 아니어도. 5.7배가 어딥니까? 6배, 6배. 독일은요, 6,700만 원이고요. 일본은요, 2,100만 원이네요. 아, 이 정도면 우리나라 너무 적다. 그죠? 재원 대책도 이 보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 이 보상금을 마련하는 방법, 대책도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120%, 우리는 45% 정도라고 했잖아요. 4배야, 3배. 국가 빚이 엄청 많은 거야. 추가적 국채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빚을 더 지겠다는 거예요. 빚을 더 낸다라는 얘기고요. 또 세금도 더 낸답니다. 세금 더 마련한 증세, 세금을 늘린대요. 세금을 더 걷는데요.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죠? 검토할 겁니다. 영국도요, 증세를 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도 예산 조정이 안 되면 정부가 어떻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빠듯한데 조절해가지고 나가는 돈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면 채무를 지는 행위, 빚을 지는 거,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보상금을 마련하는 거에 동의했다. 보통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싫어하거든요. 보상금 마련하는 거에 오케이 한 것이다. 야당도 했다. 올바른 상황 인식이다. 즉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120%인데 우리는 45%야. 그러면 우리나라 한 7, 80% 정도 빚 내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 아니 빚을 내야지.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빚이라도 내가지고 정부 국민들 살려야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관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 부총리 장관이에요. 손실보상은 제도와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인 수용성과 재정 감당성을 짚어봐야 하므로 좀 차분하다. 또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좀 신중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영업자한테 손실이 큰 건 사실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빚을 져가지고 보상해주는 것도 인정하겠어. 또 나라마다 재정 사정도 달라. 그렇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재정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소극적 대응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돼. 좀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소극적. 이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이 인식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일단 다 쓰러져 가는데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당 또 보수 언론이 글 알죠? 재정 파탄론을 거론하며 딴지를 걸어요. 보상금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 답답하죠. 이 사설은 그렇습니다. 주국도 재정 부담에도 강력한 손실보상책을 시행하는 건 민생 피해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고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과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좌고 우면 망설이다가 아주 더 큰 비용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명심하기 바란다라는 당부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즉 상황이 심각하고 주요국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있다. 우리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써라. 우리나라 상황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런 논리이고요. 또 재원 대책도 충분하게 마련하는 논의도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